에이, 김순덕 할머니. 그분은 이제 없어요. 벌써 몇 년 전 얘기라니까요. 솔직히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했지. 우리도 포기했었어. 그때 봤어야 해요. 할머니가 사라지고 마을이 얼마나 싸늘했는지. 그런데 몇 달 후 마을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짜 소름이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그때 그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순덕 할머니는 수년 전 실종된 후 사망신고까지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그 죽음을 받아들였고 가족들 역시 긴 세월 동안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온 그날 이후 마을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두려움과 궁금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분이 맞는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실종과 귀환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과 마을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진짜 반전의 순간을 함께 느껴보세요.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을은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비 때문인지 사람들 얼굴에는 침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주된 이유는 단순한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김순덕 할머니가 결국 사망신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이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평소에도 무척 건강하고 정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네 이장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실종되었고 몇 달 동안의 수색 끝에도 아무런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접고 경찰서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 근처로 모여들어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떠나실 분은 아니셨는데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경찰서 앞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아직도 할머니가 키우던 꽃들이 그대로 피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망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던 날 동네는 말 그대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멈췄고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엔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가까웠던 이웃인 슈퍼 주인은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에 전단지를 꼭 쥐고 계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이웃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전단지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기억나요? 슈퍼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다만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던 건 확실해요. 모두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릴 때면 앞장서서 음식을 나르고 어려운 이웃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실종 이상의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이제는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의 존재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중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사망신고가 접수된 지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누군가 김순덕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칠 때면 여전히 발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집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손녀는 학교를 다니며 일부러 바쁜 일상에 몸을 맡겼고 아들은 묵묵히 생계를 이어가며 슬픔을 가슴속 깊이 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김순덕 할머니의 부재는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손녀는 잠을 설치다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 가로등 불빛에 비친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손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돌아오실 수 없는 거죠? 그 목소리는 밤 공기에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존재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머지않아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남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가끔 밤늦게 이웃들이 모여 앉으면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봤다는 슈퍼 주인의 말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지던 날 그가 본 건 분명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을 한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후회된다고 늘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에 대해 저마다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혹시 치매가 심해져 길을 잃으신 게 아닐까?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아니야, 순덕이네는 그런 집안이 아니야.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야 라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꽃들이 있던 자리마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괜히 길을 잘못 들면 나쁜 기운이라도 따라붙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묘 앞에서 낯선 그림자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는 동네 청년으로 밤늦게 친구와 통화를 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야, 나 방금 할머니 묘 앞에서 누가 울고 있는 걸 봤어. 진짜 소름 돋는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장까지 나서서 직접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할머니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를 꺼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어디선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그만들 해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라고 말하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녀는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묘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그림자의 정체가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잇따른 소문과 불안감 때문에 이장이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이장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할머니 일은 안타깝지만 이제는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슈퍼 주인은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전단지를 쥐고 있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전단지에 적힌 글자가 너무 희미했지만 어딘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미 너무 오래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또 하나의 밤이 깊어갔고 마을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묘 앞에서 목격된 그림자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불안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눈길은 자주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혹시라도 무언가가 보일까봐 긴장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그날도 평소처럼 묘소 근처를 찾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말없이 꽃을 새로 꽂아두고 묵묵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이제 진짜 편히 쉬셔야죠. 혼잣말이 입술을 맴돌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어딘가 모를 허전함과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집 전화가 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손녀였는데 그 순간은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그날 늦은 밤 숙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나야 할머니야. 손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세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신호음만이 집안을 메웠고 손녀는 수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장은 회의까지 소집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대처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처음에는 손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끝까지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에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밤늦게 가족들은 모여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손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집이 멀리 보였고 어쩐지 그 창문 너머로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사망 신고까지 됐던 그 할머니가 정말 돌아오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 걸까? 정적 속에서 긴장감만이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다는 손녀의 이야기는 며칠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로 바뀌어갔고 밤이 되면 이웃들끼리 굳게 잠긴 대문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텅 빈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또 다른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새벽녘에 버스를 기다리던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김순덕 할머니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봤지만 그 인물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옷차림까지도 그랬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괜히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게 되었고 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장난은 아닌지 전화 추적은 가능한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사망 신고가 끝난 사건이라며 딱히 조치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서를 나와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길가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돌아오신 걸까 아니면 이게 다 누군가의 못된 장난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손녀는 다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면 창밖에서 낮고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라도 부딪히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걸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손녀는 불안한 마음에 커튼을 살짝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서 있을 때마다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야, 나야.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괜히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면서도 눈빛에는 불안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도 더는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고 이웃들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더더욱 음산하게 변해갔습니다. 창문에 붙어있던 먼지는 이제 두꺼운 막처럼 내려앉았고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하게도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녀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꿈에서조차 할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돌아왔단다. 그 목소리에 놀라 눈을 뜬 손녀는 숨을 고르며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창문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녀의 심장은 쿵쾅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그날 밤 이후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자는 듯 하면서도 늘 귀를 기울였고 사소한 소리에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가려 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할머니의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 앞에 모인 몇몇 주민들은 또다시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밤늦게 할머니의 집 주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목격자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지만요. 그 소리는 정말 사람이 우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할머니 목소리랑 너무 비슷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이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시오.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다들 더 불안해지잖아. 우리 마을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이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민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할머니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학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할머니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녀는 한참 동안 마당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손녀는 조심스럽게 대문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고 안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손녀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림자는 한동안 그대로 멈춰있더니 곧 사라졌고 창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습니다. 손녀는 등골이 오싹해진 채 뒷걸음질 쳤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손녀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손녀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 밤 손녀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돌아왔단다. 다음 날 아침 손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연신 신문을 뒤적이며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자꾸만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평소와 달리 가게 문을 늦게 열었고 이웃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빈집이 아니라 모두가 경계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학교에 가는 길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날 밤 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 할머니가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녀는 다시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겠지만 이번에는 발길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끌리듯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잡초만 가득한 마당과 굳게 닫힌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뒤편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또 한 번 비쳤습니다. 손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번에는 놀랍게도 창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나 여기 있다. 손녀는 숨을 멈춘 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김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녀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얼굴은 다시 창문 안쪽으로 사라졌고 창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가 찾아왔고 손녀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떨렸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다시는 그 집 근처에 오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고 싶던 할머니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손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안도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돌아온 걸까? 아니면 아직 알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손녀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 그날 본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설명할 수 없이 서늘했습니다.
손녀는 결국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문 너머 어두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가끔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시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어두운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진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또 그런 얘기하지 마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손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속에 감도는 긴장감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고 이웃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저녁 무렵 마을 어귀로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웅성거리더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겉옷을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방금 본 거 다들 본 거 맞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돌아오신 거야. 그날 밤 마을은 집집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내린 채 안에서 숨죽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 역시 창문을 등진 채 이불을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돌아온 걸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찾아온 걸까? 김순덕 할머니가 돌아온 날 이후 마을은 말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그 집 앞을 지나가지 않으려 했고 길모퉁이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도 눈빛만 주고받을 뿐 할머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의 불은 밤마다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때로는 창문 틈으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만 섣불리 다가서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장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마을이 계속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이웃들을 불러 모아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봅시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슈퍼 주인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진짜 괜찮겠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러나. 이장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이장과 두세 명의 용기 있는 주민들이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서로 눈치를 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이장은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오래 비워져 있던 곳답지 않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 청소를 한 듯 반짝이는 바닥이 보였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김순덕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지요.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이장은 입술을 달달 떨며 물었습니다. 김순덕 맞으신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 맞아요. 너무 오래 걸렸지요. 방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고 손전등 불빛만이 떨리며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겨우 정신을 다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할머니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방 안에 가득 찼고 그 침묵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그들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할머니의 집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눈빛만으로 서로의 불안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돌아왔고 그 집은 이제 다시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을은 할머니가 돌아온 이후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고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하며 속으로만 불안을 삼켰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밤마다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가끔 창가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가 창가에 가만히 앉아있는 할머니의 실루엣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익숙했지만 너무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장은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사망신고가 끝난 상태였고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장은 경찰서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닌지요? 이장은 답답한 마음에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봤습니다. 김순덕 씨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직접 마을로 걸어 들어오셨다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끝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착각일 거라며 조용히 돌아가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장은 허탈한 표정으로 마을로 돌아왔고 그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실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는 이제 마을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이 DNA 검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듯 검사를 진행했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와 가족들의 DNA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마을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할머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검사 결과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던 진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맞았어.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 순간을 지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집안에서 조용히 생활하며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의 피했습니다. 때로는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고 그 모습은 여전히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서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경계하는 기운이 퍼져갔습니다. 마을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김순덕 할머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깊숙이 품고 있는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왔지만 마을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진짜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에도 마을은 묘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오긴 했지만 집안에서도 자연스러운 대화는 쉽게 오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부엌에 서서 반찬을 만들고 집안을 정리했지만 가족들은 그 모든 행동을 경계하듯 지켜봤습니다. 기쁘면서도 낯선 기분이었고 익숙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족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차례 가족들에게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한마디에 모두는 더는 묻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허무했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손녀는 학교를 다녀온 뒤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방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자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꺼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버리려고 꺼낸 거란다. 손녀는 더 묻지 못하고 방을 나왔지만
문을 닫기 전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우연히 마당을 정리하다가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단단히 잠가두던 창고였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고 그는 손전등을 켜 안쪽을 비추었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두툼하게 쌓인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놀란 아들은 그대로 뒷걸음질치며 숨을 골랐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이내 가족들 사이에 퍼졌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돈은 예전에 내가 준비해뒀던 거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 말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교차했고 그 돈의 진짜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도 그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난 건지 정말 몰라? 혹시 실종되기 전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던 거 아냐? 의심은 꼬리를 물었고 마을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귀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고 이제는 더 깊은 미스터리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창고에서 발견된 돈가방은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무겁고 의심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마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슈퍼 앞 벤치에 앉은 이웃들은 서로 고개를 맞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돈이 진짜 할머니 거라면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을까? 혹시 예전에 무슨 사고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사람들은 눈빛만으로도 두려움과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도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창고 앞에 멍하니 서서 담배만 태웠고 손녀는 방에 틀어박힌 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지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복잡한 감정으로 덮여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질문이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할머니가 사라졌던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며칠 후 경찰이 마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돈의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창고를 수색했고 가족들은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꼼꼼히 내부를 살피며 기록을 남겼고 가방 속 현금을 하나하나 봉투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이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커지겠군.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지배했고 각자의 생각에 잠긴 얼굴들이 더욱 어두웠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침착하게 앉아 있었고 표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 돈 어디서 나신 거예요? 왜 그걸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 나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구나. 하지만 그저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거야. 정말 그뿐이었다. 그 대답은 모호했고 가족들은 더 묻지 못하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경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역시 그 긴장감 속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귀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창고에서 돈가방이 나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은 서로 모여 앉아 수군거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슈퍼 주인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저 집은 뭔가 달라. 말은 짧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뭔가 더 깊은 걱정이 읽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돈의 출처를 추적하며 과거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순덕 할머니가 사라지기 전 몇 달간 은행에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내역을 근거로 가족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손녀는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온 이후 집안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올 거야. 걱정 말고 있어. 손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또 누군가는 뒤돌아서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마을 어귀에 다다라 멈췄고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다시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저녁 식사를 했고 누구도 할머니에게 어디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귀환은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생환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 전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이 흐른 뒤 경찰의 수사가 일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돈의 출처가 명확히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고 김순덕 할머니가 사망 신고 전에 인출한 개인 자산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일상이 돌아온 듯 보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의 집 근처를 멀리했고 그 집 창가에 비치는 그림자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 역시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집안은 묘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고 가족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서로를 경계하는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는 할머니 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망설이다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윽고 할머니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렴. 손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죠? 우리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쉰 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단다.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이전과 다르게 무겁고 어딘가 모르게 알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그걸 위해 돌아온 거니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묘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밤하늘이 고요히 펼쳐져 있었고 마을 전체는 숨을 죽인 듯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 같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귀환이 진짜 평화를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의 신호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귀환과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마을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밭으로 나가 일을 하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존재는 그 자체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오랜만에 이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마을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시 마음을 추슬러야 합니다. 할머니 일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고 경찰도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도 이제 평소처럼 지냅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앉은 자리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을 수만 있으면 좋겠지. 회합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삼삼오오 모여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고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끝났을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한편 할머니의 집은 외견상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잡초를 뽑고 예전처럼 화단을 손질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들은 괜히 눈을 피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보긴 봐도 마음이 이상해. 너무 태연하잖아. 그 말에 옆에 있던 이웃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게 정상일 수가 있나 싶어. 그날 저녁 손녀는 거실 창가에 앉아 해가 저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은은한 음식 냄새가 돌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여도 손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할머니가 돌보던 화단이 보였고 그 꽃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은 묘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할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밥 먹자.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단다. 그 말에 손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수저를 들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경직돼 있었습니다. 음식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식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은 고요했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가족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왔고 마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순덕 할머니의 존재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은 또 한 번 술렁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창고에서 또다시 무언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고 간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노트와 함께 몇 장의 낯선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것들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노트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고 서류들에는 할머니가 예전에 거래했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문서들은 내용이 흐릿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슈퍼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또 뭔 일이래 끝난 줄 알았는데. 이장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자신도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진 섣불리 생각하지 맙시다. 경찰은 조용히 조사를 이어갔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집안일을 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손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활기찬 할머니가 아니라 어디선가 돌아온 후부터는 무언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노트에 적힌 메모들이 과거 할머니가 비밀리에 관리해온 투자 내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돈이 오갔던 기록이었고 그 출처 역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더 깊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손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고 그동안 할머니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창밖으로 할머니의 집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뭐가 있는 거였어? 우린 몰랐던 거지. 밤이 깊어가면서도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김순덕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묵직한 그림자처럼 마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마을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할머니의 집을 멀리했고 슈퍼 주인조차도 이제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뉴스에는 마을 이름이 짧게 언급되었고 기자들이 드문드문 찾아오면서 마을은 외부인의 시선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인가 봐. 할머니 일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한편 가족들은 극도의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 모습은 점점 더 묘한 긴장감을 안겼습니다. 손녀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했던 이야기, 돌아온 이후의 말투,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된 돈가방과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얽혀 마음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다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순덕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해외에서의 이동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할머니께 직접 몇 가지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놀라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해외라뇨? 어머니는 평생 이 마을에서만 사셨어요. 그러나 경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는 분명히 김순덕 씨의 이름이 맞습니다. 사라지신 해부터 몇 년 동안 해외에 머무른 흔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얼굴이 굳은 채 침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할머니만이 평온하게 앉아 있었고 결국 아들이 참지 못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외에 계셨던 거 맞아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지. 내가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이제 말해야겠구나.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으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나는 정신을 잃고 방황하다가 우연히 외국 선박을 타게 되었어. 그 뒤로 기억이 잘 나지 않다가 점점 정신이 돌아왔을 땐 다른 나라에 있었지.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날 도와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 하지만 결국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이 날 붙잡았지. 이야기는 충격적이면서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무겁게 고개를 떨궜고 손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방 안의 남은 공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은 많은 걸 밝혔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의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은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겼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돈가방과 수상한 메모들, 그리고 경찰이 언급한 투자 내역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실종과 귀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다시 한번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돈가방은 김순덕 씨가 실종되기 전 직접 인출해 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께서 치매 증세로 기억을 잃으신 상태에서 그 사실을 잊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였습니다. 결국 그 돈이 어머니가 미리 준비하셨던 거라니 대체 왜 그랬던 거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노후 대비용 자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상태에서 실종되신 후 모든 게 꼬여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은 명확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쉽게 지워지지 않는 복잡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앉아 있었고 아들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라봤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다시 가족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 말에 손녀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할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고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손녀는 잠자리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돌아와 가족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너무도 큰 충격이었기에 완전히 털어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조용히 스며들었고 마을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밭일을 하고 슈퍼에는 예전처럼 손님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김순덕 할머니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집을 바라보는 마음만큼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가게 일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고 손녀도 학교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묘한 기운을.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은 무척 평온해 보였지만 어쩐지 그 고요함은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찬을 놓으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다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고 손녀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금세 조용해졌고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게 있었단다. 너희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감췄던 이야기야. 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사실은 그냥 저축만 한 게 아니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손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지.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는데 점점 커지고 복잡해졌어. 그게 내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단다. 그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멈춘 뒤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고 그 일로 정말 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다시 돌아온 건 너희 곁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고 싶었기 때문이야. 가족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고 할머니의 고백은 다시금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침묵 속에서도 묘하게 서로를 향한 결속이 느껴졌습니다. 손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요, 어머니.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야 진짜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달빛은 그 집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백 이후 가족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할머니의 귀환과 그로 인한 충격으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일터에서 돌아오면 먼저 할머니의 방문을 살폈고 손녀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조심스럽고도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슈퍼 주인은 어느 날 장을 보러 나온 할머니를 향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이제 좀 편해지셨죠?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마늘을 까고 있었고 아들은 부엌으로 나와 반찬을 나르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소리가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그동안의 긴장과 불안을 모두 지워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손녀는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앞으로 절대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감싸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아들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 드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모두가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손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은 고요했고 꽃들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천천히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맞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끝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고 이제야 진짜 가족의 품 안에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고 그 집에도 오랜만에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고 상쾌했습니다. 마을은 마치 오랜 긴장감이 사라진 듯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조금씩 여유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집 앞마당에는 봄꽃들이 만개했고 그 화사한 풍경은 이웃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곤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슈퍼주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아. 할머니의 가족들도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손녀는 학교에서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렸고 아들은 매일같이 바쁘게 일하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매일 저녁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따뜻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할머니의 제안으로 오랜만에 모두 함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손녀는 신이 난 얼굴로 밥상을 준비했고 아들은 할머니 곁에서 반찬을 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고 모두가 자리 잡고 앉아 할머니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손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들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는 내내 화기애애했고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동안의 불안과 긴장을 모두 덮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손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고 선명하게 내리쬐었고 마당의 꽃들은 고요한 밤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젠 괜찮아졌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한참을 밖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도 이제 완전히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이장은 주민들을 모아 작은 회의를 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예전처럼 힘을 합쳐 잘 살아봅시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여정 끝에 찾아온 평화는 모두에게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든 불빛이 꺼진 마을은 고요 속에 잠겨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가족과 마을이 함께 지켜낸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도 조용한 숨결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진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던 비밀과 가족의 진심이 결국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 정말 가슴 뭉클했죠. 때론 인생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는 건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